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마다 나오는 갤럽 여론조사. 제가 이제 어제도 말이죠. 이 NBS 여론조사 뭔가 수상하다. 이거 뭐 맘먹고 조작한 것 같다 그랬는데 갤럽도 마찬가지네요. 이 갤럽하고 NBS하고의 공통점은요.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하는, 그러니까 전화 요원이 계속 자기가 원하는 뭐 민주당 지지, 이재명 지지로 나올 때까지 질문을 살짝 받고 그러다가 걸려드는 적이 있잖아요. 총선 때. 자, 그런 것처럼 이 전화 면접, 기계가 돌리면 이제 질문을 못 바꾸지만은 전화 면접 요원이 하면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말이 아달러고 어달러고 하잖아요. 요거 어제 이어서 오늘 조사 이 좌파 여론조사 기관들이 일제히 지금 뭐 이 조작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마저도 듭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이 이 코로나 이거요 시민단체 여러분들 이 병무 기록 그러니까 이제 병원 요 기록 공개를 왜냐하면 이재명이는 개인이 아니 사인이 아니에요. 공인 중에 공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의료정보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개인정보로서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정보임에는 틀림없는데 요 코로나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개인정보예요. 그렇잖아요. 전 국민이 코로나 위험을 겪고 수백 명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다 수십만 명이 다 검사받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요 코로나만의 의료정보는 공개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정보 공개를 청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제가 처음서부터 그랬잖아요. 어제서부터 이거 수상하다고 이거 진짜냐 아니냐 했는데 물론 추경호도 걸렸어요 오늘. 자, 근데 추경호가 걸린 거는 뭐 정확한 거죠 100%. 그런데 이재명이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도 오얏나무 빗대서는 갓도 고쳐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수상하다. 재판을 하루 앞두고서 왜 하필이면 오늘 걸리냐. 왜 하필이면 오늘 가서 검사를 받았냐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콜록하고 그랬으면은 무슨 그렇게 회의가 많고 대외 행사가 많은데 기자들이 당신 감기 걸렸느냐 코로나 걸렸느냐 질문이라도 한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계속 다니고 있냐 이거. 그러면 이재명과 같이 그 회의하고 뭐 어디선가 걸렸던 요 이재명 민주당에서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재판 일정하고 밀접하게 근접해 있는 시점 그리고 주변에 이재명하고 같이 그냥 수족같이 따라다니는 수행비서 멀쩡하잖아요. 운전기사도 멀쩡하고 이거 수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의혹론이 아니라 이거 간단하잖아요. 코로나 검사하면 딱 까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까라 이거예요. 한번 이거 그리고 어디 가서 또 검사했는지도 알아야 돼. 이거 좌파들 병원 가 있으면 이거 실수해. 이거 그냥 조작할 수도 있어요. 이재명이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그거 조작 간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요거 의료 공개를 정식으로 청구하라. 국민이면 도대체 뭐하고 앉아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가 나서야지. 국민을 믿으면 나라 망합니다, 지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저도 그랬잖아요. 이거 책임사는 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민주당 어떻게 말 한마디 없냐, 사과 한마디 없냐. 그리고 1조 5천억에 상당하는 이거 국가, 이 혈세가 날라갔는데, 요거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대통령께서 똑바로 해 사과해 요 성명을 내놨습니다. 대통령께서 또 한 발짝 늦긴 늦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혹시나 하고 시간을 준 것이죠. 이거 민주당 어떻게 나가는지. 이런 뻔뻔스러운 인간들이 지금 민주당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민주당 안에도 훌륭한 정치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꾸정무치는 미꾸라지들이 앞에서 노르니까 요게 정당 같지가 않게 지금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김두관이가 날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고요. 이재명이 날아가는 건 매일같이 날아가는 게 나오는데 진짜 미치고 한장했어요. 자, 김인섭이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요, 이 과징금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김인섭이하고요, 정진상이하고 이재명이는 요 백현동 사건에서도 공범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 이거 지금 또 이거 시기가 늦어졌잖아요. 위중조사 또 늦어지고 2주씩 늦어졌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걸렸다고 뭐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늘어났는데 이거 공직선거법 요거 징역 5년은 아니라도 징역 5개월간은 때려야 돼요. 이 사악한 인간이잖아요. 사악한 인간.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좀 흥분했는데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지금 내일도 지금 삼각지 용산 대통령실 측기는 아주 자유우파의 지금 선수가 있어요. 바로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인데 김상진 대표가 말이죠. 지금 이제 구속돼 있습니다. 법정 구속.
1년 옥고를 치르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이 정말 딱한 사정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여기저기서 저도 이제 이 김상진 대표가 잘 돼야 되죠. 개인이 잘 돼야 된다는 이유는 그 사람을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자유우파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잖아요. 민노총, 그 다음에 민주당, 그 다음에 이 좌파 단체들의 이 침투, 요거를 막는 마지막 남은 일선이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예요. 이분이 그런데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연대가 계속해서 매주, 그래서 내일 또 오후 3시에요. 삼각 지역의 11번 출구에서 이 좌파, 이 소굴들, 지금 이제 용산으로 들어가는 거, 요거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년간 지금 구속됐는데, 앞으로도 지금 상당 기간이 남았어요. 1년 법정 구속됐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김상진 시티은행, 이 구자번호가 다 나와 있는데, 174-2009번, 2260번. 여기 그 구자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한 푼이라도 말이죠.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이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이제 이 김상진 대표가 활동을 못하니까 이 단체도 그렇고 가정사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경심이가 한순간에 2억 4천 영치금 받았잖아요. 그러면 2억 4천에 10%인 2,400만 원, 1%인 240만 원이라도 좀 우리 재방송만이라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재명이 구속, 문재인 구속,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용산 진입을 막는 활동을 하고 있는 마지막 최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진 대표에 대한 이 안타까운 사연, 제가 이제 가끔 한 번씩 이제 이런 광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김상진 대표하고 물론 잘 알지만 사적인 관계에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요청해드리지 않고 자유우파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아주 강한 애국심, 윤석열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지원을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자료 꼭 좀 많은 분들에게 전파해 주셔서 좀 십시일반이라고요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윤 대통령 갤럽 지지율인데, 여기 이제 도표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28에서 27로 1%가 빠졌고 부정평가는 똑같습니다. 자, 이 흐름을 보면요, 이렇게 지금 여기 도표에서 보시듯이 이게 그러니까 1년 전서부터 쭉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전보다 살짝 내려가 있어요. 20% 후반대로. 그 횡보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언제 올라가겠지,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여론조사가 오면 적극적으로 응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낮은 지지율로만 계속 가면은요, 윤 대통령 인기 없네, 이게 기정사실화 돼버려요. 그래서 무슨 진보 좌파가 이 과대 포장돼 있다, 과대 이 대표로 반영돼 있다, 우파들은 전화를 끊으니까 반영,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 버스 지나가고 소 잃은 다음에 오양권 고쳐봐야 소용없어요. 적극적으로 좀 여론조사에도 응하는 이런 좀 캠페인을 벌여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것도 제가 이 갤럽도 조작했느냐, 이게 27에서 31, 35에서 32, NBS도 어제 민주당 올라가고 국민의힘은 떨어졌잖아요. 아니, 아무리 컨벤션 효과라고 하지만은 이게 일극체제, 사당과 독재, 요걸로 가는 당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요것도 그래서 이거 조작이냐, 아니면 민주당 좌파 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때문이냐, 이런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데, 자,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지금 다시 한번 위험성, 여론조사의 함정에 우리가 스스로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길밖에는 없다. 그게 가장 손쉬운 길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 자유우파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좀 이제 이 직무수행의 긍정평가는 항상 외교안보, 이게 제일 크고요. 부정평가는 민생이 제일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 이 호감이 가는 정당을 봤더니 국민의힘 호감도는 32%고 민주당이 39%, 그리고 조국당이 32%나 됩니다. 야, 어떻게 해서 조국당 호감도하고 국민의힘 호감도가 같냐 이거예요. 조국당 12명 중에 절반 이상이 범죄 혐의자들인데, 사법 리스크, 이것도 수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호감도를 보니까 이 호감도는 32,
민주당은 39.7이나 높아요.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이는 18, 이것도 조작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비호감도가 어떻게 국민의힘이 60%고 민주당이 52%, 조국당은 54%밖에 되지 않냐. 그리고 개혁신당 63%, 이것만 보더라도요. 자, 이 보수 정당이나 볼 수 있는 이준석은 그야말로 보수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간 국민의힘이 60%고 개혁신당은 63, 그리고 민주당하고 조신당은 점수는 50% 돼. 52대 54대 60% 돼. 이걸 보면은요, 이게 이 갤럽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좌파 성향이 강한 대표적 여론조사 기관이잖아요. 이걸 보면 이 비호감도가 이렇게 높다? 여기에도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여기에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론으로 들어간다면 이제는 그런 얘기하면 소용없어요. 요게 구전, 국민의힘 지지도 떨어졌더구만. 또 저쪽에 있어. 맞아. 많이 떨어졌대. 그러면 더 떨어지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통령도 민주당, 국민의힘도 지지율가 올라갔다. 그러면 좌파 성향의 한 80%가 90%가 좌파 성향이에요. 대한민국 여론조사 기관들이 전부. 그래서 여론이 조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좀 참여하셔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코로나 관계는 이제 그 정도로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줄줄이 연기가 됩니다. 2주 정도 지금 연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증 교사도 본래 이제 8월 26일 날 마지막 이제 변론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9월 9일 날 다시 피고인 신문을 하고 9월 30일 날 결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2, 3주 늦어졌고, 선거법도 본래는 이제 9월 6일 날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9월 6일 날 피고인 신문을 하고 9월 20일 날 결심. 그래서 선거법 결심은 날짜를 안 바꾸고 그냥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를 노리고 코로나 걸렸다고 지금 꾀병을 부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의무 기록을 공개하도록 법률적으로 좀 압박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주장한다고 해서 받아주겠습니까? 절대 안 받았죠. 그래서 법률적 압박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매우 중요한 건데, 이거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이 9월 20날 마지막 날 결심 공판을 해요. 이 검찰 구형이 있고 최후 진술하게 되는데, 그러면 10월 20일경에 이제 한 달 후 대충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되는데, 여기에 백현동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백현동 왜 했어? 그랬더니 등급 조정 안 해주면 국토부가 다 징계한대, 이렇게 거짓말했잖아요. 요 거짓말한 것은 국토부 문건, 그다음에 성남시 문건,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 딱 그 얘기 주장하는 사람은 이재명이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백현동 항소심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죄 근거로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징역 똑같이 5년이 나왔고 추징금만 달라졌습니다. 추징금만. 자, 그래서 지난번 재판하고 형량이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 이게 이제 알선수재 혐의거든요. 알선수재 혐의인데 이 알선수재 혐의의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인데 1, 2심 모두 징역 5년형이 선고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재명이는 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공범으로 돼 있습니다. 정진상이와 같이. 왜? 김인섭이가 이재명이 절친 중에 절친. 그래갖고 성남시장 나올 때 사무실 자기 사비로 다 얻어진 인간 아니에요. 김인섭이가. 그리고 김인섭이가 정진상이를 갖다가 이재명한테 소개시켜준 장본이네요. 그러니까 정진상이도 김인섭이가 얘기하면 꼼짝을 못하는 그런 인간관계로 세 명이 트리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이 요 백현동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알선수재, 이 배임 혐의가 200원 상당의 배임 혐의로 이제 걸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과 정진상 씨가 이 두 사람이 바로 이제 특혜를 줬다.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제껴버렸잖아요. 왜? 김인섭이가 성남도시공사 개발공사 들어오면 이 시행사, 이 정바울 대표, 여기가 손해봐. 별로 돈을 못 벌어. 그래갖고 거의 배제시켰잖아요. 그래서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요걸로 재판이 지금 이재명과 정진상이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재명이 요거 하나로도요, 요거 법정 구속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법정 구속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이게 뻔뻔스럽게 지금 난리를 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2심에서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징역은 5년이고 추징금이 63억. 이거 돈이 하도 커가지고 63억 5,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그래서 이제 됐는데, 이제 뭐가 1심하고 달라졌느냐?
1심은요, 이게 이제 그 정박울 대표한테 받은 돈, 기소한 돈이 77억인데, 77억 중에서 2,500만 원을 무죄로 봐서 74억 5천만 원을 유죄로 판단했어요. 근데 2심 재판부는 무슨 소리야? 2억 5천만도 다 차용해갖고 지가 이자 수익을 올렸잖아. 이것도 범죄 행위야. 요렇게 해서 이 돈을 말하자면 유죄로, 1심에서는 무죄인데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왜? 이자라고 하는 금융이익을 얻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죄가 더 커졌어요. 죄가 더 커졌어. 근데 이게 지금 이 김인섭이가 작년 10월에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예, 작년 5월에 구속 기소됐다가, 예, 이제 작년 10월에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법정 구속 여부는 아직 보도가 안 나오고 있네요. 여하간. 자, 이래서 지금 이 백현동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분명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 반드시 구속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여론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여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요, 이 공직선거법 한성진 판사가 이게 김명수의 그 국제인권법협회 같은 회원인데 판결은 그래도 비교적 정치 성향을 거기에 이제 담지 않는다 이런 판결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요 좌파들이 말이죠. 지금 이제 이재명이 막다른 골목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수작을 벌일지 몰라요. 그래서 요거 법정 구속을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도 이 압도적으로 우리가 여론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누구죠? 요거 이 권순일이 드디어 청원이 올라갔습니다. 변호사법 개정하자. 그러니까 일명 권순일 방지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요, 지금 청원이 국회 청원이 올라갔어요. 국회 청원이 올라갔으니까 이것도 이제 그 정청래한테 가겠죠. 그래서 이 청원의 취지는 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권순일이 변호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등록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등록 거부 권한을 지금 부여해야 된다. 변협에다가. 예, 그래서 변협에다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왜냐하면 등록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했더니 이 권순일이가 그냥 일방적으로 딱 등록을 일방적으로 변호사 이제 개업하지 말라 했는데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변협이 법률적인 권한을 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변협이 이 권순일이가 변호사 사무실을 일방적으로 열다 하더라도 등록 거부 조치가 되면은 변호사 사무실이 아예 못 열잖아요. 이런 강한 이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을 무시하는 등 전직 고위 공직 출신으로서 부적절한 행태를 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격을 대한변협 차원에서라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 내용을 보면요. 법관은 절대적인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고 그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되는데 지금 변호사법 제7조에 따르면 자격 등록이 있는데 여기에서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될 사람들이 몇 개가 있어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변호사 직무를 심신장애로 인해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또 그런 사법 처리를 받은 사람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야말로 변호사법의 취지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는 거부할 수 있도록 요 입법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리고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 질서 유지와 법률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1조에 그렇게 돼 있고 2조에 보면은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 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제3조는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개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권순일의 경우는 이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 권순일 변호사의 경우는요, 대법관을 역임하는 등 법조계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김한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에 자산관리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다. 일개 사기업 또는 개인을 위한 업무를 위해서 전직 대법관이었음에도 법률을 무시하는 등 전직 고위 공직 출신으로서 부적절한 행태를 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격을 변협 차원에서도 등록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옳은 얘기죠. 아주 옳은 얘기죠.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 입장문이 나왔는데 이 후쿠시마 괴담, 이 선동, 이게 왜 사과가 없냐? 용서할 수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라. 이러한
성명을 지금 막 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말이죠. 이거는 뭐 성명만 낼 것이 아니다. 아니, 민주당이 그렇게 성명되고 그렇게 잘못했다고 할, 그런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런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법적 대응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해진 대변인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이게 서면으로 돌리지 않고 직접 브리핑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이 굉장히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황당 괴담이 거짓 선동임이 밝혀졌지만은 근원지인 야당인 대국민 사과 없이 무책임한 행태만 계속되고 있다. 예. 자, 이렇게 그러면서요. 24일 오늘은 야당이 후쿠시마 괴담을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황당 괴담이 거짓 선동임이 밝혀졌지만 그런지 야당은 대국민 사과 없이 무책임한 행태만 계속되고 있다. 1년간 정부는 괴담과 싸워왔고 윤석열 정부는 괴담을 이겨낼 길은 오직 객관적 과학적 검증뿐이라고 믿어왔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92개소에서 243개로 확대했고 수입 신고 모든 수산물에 대한 생산지 증명서 확인 작업을 해왔는데 지난 1년간 국내 해역과 공해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4만 9천여 건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핵 폐기물 제2의 태평양 전쟁 이와 같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으면 쓰지 않아도 될 예산 1조 6천억 원이 이 과정에 투입이 됐는데 야당의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국민 분열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쓰였을 수 있는 혈세다. 그래서요, 국민 공포감 증가와 그리고 국론 분열로 들어간 사회적 비용 돈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다. 괴담 피해는 어민, 수산업 종사자,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왔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건 현명한 국민 여러분께서 과학적 근거를 믿고 우리 정부를 신뢰해 주셨다는 것이고 대형마트 수산물 매출이 예년 수준이고 수산물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반성은커녕 지금도 자극적 반응으로 횡당한 괴담 선동만 계속하고 있고 무논리 무근거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야당이다. 광우병 사두에 이어서 후쿠시마까지 국민을 분열시키는 괴담 선동을 이제 그만두겠다고 약속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라. 괴담이 아닌 과학을 믿고 정부를 믿어준 국민 덕에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갈 수 있다. 정부는 국민 건강 최우선에 두고 과학적으로 안전을 계속 검증해 나갈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요거는요, 제가 이미 데이터, 이 자료 화면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린 바 있는데, 다시 한번 요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확실하게 똑 떨어지는 것이죠. 예, 요거, 민주당, 이거 반드시 저는요, 이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만이, 예, 제일로 세게 한 게요, 우원식이에요. 자, 우원식이 입장을 좀 내놔라. 우원식 입장을 내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우원식가 입장을 내도록, 예, 반드시, 예, 지금, 예, 뭡니까? 예, 법률적, 이 강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아무런 반성도 없고, 아무런 반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러면 1조 5천억이라는 돈을 과연 이게 누가, 이거를 갖다가 진짜 책임질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후쿠시마 이 오염수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강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요거 제가 한번 그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지금 이제 23년도하고 24년도인데 요 이제 회색이 23년도 그리고 이제 이 갈색 진한 게 24년도 후쿠시마 이제 오염수를 방류한 이후에 일수산물 수입량을 보면은 방어 이게 확 2배 반이나 늘어났잖아요. 2,004톤으로. 그 다음에 폐각도 한 1,000여 톤이 늘어났고요. 정어리는 5배나 늘어났고, 그 다음에 홍어도 3배나 늘어났어요. 자, 이 정도로 쉽게 얘기해서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로 일본의 수산물 수입량이 이렇게까지 늘어났다. 예, 이렇게까지 늘어났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안전하냐. 그리고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는 이 시민들도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뭐라 그럴까요? 요 공세를 좀 더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요. 이 방류가 태평양을 돌아서 4, 5년 뒤에 우리 바다로 오면 삼중수도 증가량은요. 엑스레이 한 번 찍을 때의 1000만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영향을 받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요. 아예 이런 것을 문제 삼지도 않아요. 예.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 전문가들, 원자력 전문가들도 괴담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재명이는 뭐라고 했느냐? 돌팔이라는 거예요. 이런 전문가들 갖다가 돌팔이. 야, 이게, 그리고 MBC, 물고기 떼죽음 거짓 영상까지 내보낸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총선에 다 써먹은 거가 되는 건데, 요거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법률적 강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자, 대단히 고맙습니다.